자, 시청자 아쿵이님께서 오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심령 사진에 관련된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그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항상 화면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보시면 더욱더 무서우실 겁니다. 갑시다. 네, 여보세요? 아쿵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아쿵이님, 네, 오늘 이야기는 심령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네네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 그거 이제 산에 올라가면 산 이제 정상에 이제 사진 찍는 분 계시잖아요. 옛날에 어, 이제 사진 예, 찍어주고 그걸로 돈 주고 팔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일을 아버지가 하시고 그거를 좀 도와주면서 있던 아들분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아들분이 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듣게 된 날이 이제 석가탄신일 이제 작은 아빠 도와드리다가 예. 듣게 된 건데 원래 이 이야기도 좀 짧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살을 붙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도 이게 붙댈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아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림은 띄워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바로 한번 갈게요. 네. 그러면 렛츠 고! 입니다. 니다가 일단은 뭐예요? 길이십니다라고 해주셔야죠. 어, 길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갈게요. 네. 일단 이 이야기는 이제 사진으로 이제 돈을 버시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네네. 일단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시고 이제 그거 갖다 이제 돈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 일을 이제 아버지가 좀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분이 이를 이제 좀 도와주신 건데 아들분이 좀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네. 공부를 좀 하셨대요. 근데 이제 대학 갈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좀 우울증에 좀 빠져고 있었나 봐요. 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못 가니까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못 가니까 되게 우울한 상황이었나 봐요. 이제 집안 형편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좀 심했대요. 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엄하셔가지고 막 산 같은 데를 끌고 다니시니까 건강해지라고 네. 올라가서 이제 자기 일 도우라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원래 올라가면은 그 옛날 사진은 필름이잖아요. 그 필름이라 그렇죠. 약간 시험해 본다고 그 사진을 이제 손님 찍기 전에 자기를 먼저 찍는데요. 일부러 네네. 필름이 잘 돌아가는지. 그래가지고 산을 이제 타셔가지고 올라갔대요. 근데 이야기해 주시는 그 주인공은 되게 우울했대요. 그 산을 올라갈 때 비도 네. 약간 내리는데 안 그래도 자기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심할 때였고 네. 또 자기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대학을 간다고 그러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일이 겹쳤었나 봐요. 그래갖고 네. 좀 안 좋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그 순간 산에 올라가면서도 차라리 내가 여기서 떨어져 뭐 이렇게 됐으면은 약간 그런 우울함이 되게 심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아이고야. 네.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엄하시니까 야 나 그 저기 서봐 서봐 이래가지고 네네. 그 산 기념비 같은 게 있어요. 산 올라가면 무슨 그 돌에다가 뭐 산자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그냥 사진을 찍는 그 포즈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산에 뭐라고 써놨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구독이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사진을 센스쟁이. 찍으셨대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 좋은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산을 찍는데 그 돌을 만지는 순간 네. 되게 막 속에 울렁거렸대요. 순간 그러니까 속에서 뭔가 우라통이라고 막 이제 주인공분은 이제 얘기를 주시는데 네. 그 우라통이 약간 터지면서 그 약간 뭔가 되게 어지러웠대요. 근데 사진을 찍고 이제 아버지 일 다 도와드리고 내려와서 이제 필름 현상하는 일을 했대요. 네네. 근데 그 일이 또 그 사진관이 또 집이랑 붙어 있대요. 이제 일터랑 집이랑 붙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였나 봐요. 하는데 자기 사진을 보는데
자기 사진 얼굴이 막 꽈져 있더래요. 되게 막 필름이 끊긴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막 꽈져 있더래요. 예. 약간 되게 좀 기분이 나빴대요, 순간. 안 그래도 사진 좀 찍어갖고 여자친구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네. 얼굴이 그냥 막 뒤섞이게 나오니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해도 아버지가 야 그런 거 잘못 나온 거야. 저기 갖다 버려 이러면서 했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쁘니까 네네. 그 싱크대에다가 태워서 버렸대요, 일부러. 오. 그러고 나서 좀 이제 이상한 일을 많이 겪으셨대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집이랑 이제 붙어 있는 공간인데 그 싱크대 유난히 여름철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쓸더래요. 오. 싱크대 주위만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쓸고 또 곰팡이가 좀 나는 그 구간이 일주일 안에 막 확 올라올 정도로 예. 심하게 하고 분명히 자기가 틀어놓은 적이 없는데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것 때문에 네네. 자기가 틀질 않았는데 아버지는 왜 자꾸 틀고 다냐고 왜 틀어서 이제 돈 나가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싸웠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좀 졸려가지고 이제 손님도 없으니까 사진관에 졸려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공부한다 그러고 이제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진관 안쪽에서 이제 자기 집 그러니까 일터랑 집 그 사이에 그 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잤대요. 네. 자는데 뭔가 수도꼭지가 끼익 하면서 열리더니 그 물이 이렇게 쑥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오, 예. 아, 뭐야 이거? 누가 틀었나? 이제 눈 감고 그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일어날까 귀찮은데 저 빠야지 또 한 소리 듣겠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네. 딱 가위가 눌렸대요. 그 순간. 예. 그래갖고 이거 뭐야 하는데 그래도 갱신이 이제 막 움직이려는데 이게 너무 좀 이게 뭐랄까 평소 가위랑 틀리더래요. 막 움직이려면 움직이려 막 이렇게 풀는데 그 풀어지지가 않고 고개만 딱 올려서 앞을 보니까 수도꼭지에 이제 그 다음 그림처럼 이제 물이 받아져 있더래요. 예. 물이 이제 점점 채워지면서. 그래갖고 저거 저렇게 차면 안 되는데 저 넘칠 텐데 막 이러면 속으로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냥 되게 불안한 기운이 들더니 다음 그림처럼 그 수도관에서 확 올라오더래요. 네, 다음 그림처럼 오. 얼굴 하나가 싹 올라오는데 막 이제 좀 얼굴이 여자 같기도 하지만 되게 막 살벌하더래요. 막 피눈물도 예. 흘리고 진짜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막 피를 입에서 흘리고 막 그러니까. 예. 근데 저기서 올라와서 자기가 자기 쪽을 딱 째려보면서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째려보면서 무섭게. 예. 그래갖고 막 풀어나려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말씀하기로는 진짜 몸에서 피를 저 귀신이 빼가는 기분이었대요. 막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일어나야 돼 이러다가 딱 그 아버지가 문을 여는 소리에 함께 딱 깼대요. 네. 근데 그 앞에 그 물만 받아져 있고 귀신은 사라져 있더래요. 그 순간 이제 아버지가 야 인마 거기다 또 이 물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원래는 반박을 했을 텐데 너무 놀라가지고 반박을 못 하겠더래요. 오, 예. 자기가 본 게 현실인지 아닌지 반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그 순간 나 이거 잘못 봤나 너무 피곤한가? 이래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넘어갔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되게 좀 짜증나는 순간에 이제 곰팡이가 계속 나니까 계속 닦으면서 욕을 했대요. 네네.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닦았는데 이제 또 그날도 손님이 없어서 거기서 자면은 또 귀신 볼까봐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잤대요. 일부러 네네.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아니다니까 또 귀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래요. 끽 하더니 쭉 하면서 물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분명히 이 물소리가 집에서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그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또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천장이 물바다더래요.
자기 위에 천장이 물이 막 차 있더래요. 천장에. 이게 뭐야? 그래서 자기도 속으로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대요. 천장에 물이 차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원래 물이 차 있을 수 없는 과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는데 눈앞에서 당장 그 물이 차 있는 곳에서 뭔가 쑥 나오는데 자기더래요. 자기 모습이더래요. 예. 자기 모습인데 저거 뭐야? 왜 내가 저기 있지? 이거 육체 이탈이라는 건가?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저 위에서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순간. 예. 근데 자기 모습 옆에서 또 하나의 물체가 떠오르더래요. 그게 다음 그림처럼 자기 목을 딱 잡더래요. 와, 예. 귀신이. 근데 그 손이 빨갰대요. 되게 피손으로 빨갰는데 그거 자기 목을 잡고 다시 물로 가라앉히더래요. 천천히. 예. 천천히 가라앉히는데 되게 그 웃는 미소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또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아이고 왜 그래 하여튼 막 괜찮아요. 또 소리를 지르셨대요. 근데 그 소리 때문에 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네. 또 이 물을 틀어놨냐고 이 말을 하시니까 예.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빠 나 이런 일을 요즘 겪고 있다. 나 진짜 못 믿겠지만은 나 이런 여자가 보인다. 이렇게 네. 말을 했대요. 예. 근데 아버지도 좀 뭔가 진지하게 들었대요. 원래 얘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울면서 자기한테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알았어 일단은 기다려봐 이러면서 너 여기서 자지 말고 저기 딴 데 가서 자라고 혹시 모르니까 예. 이러면서 말했대요. 근데 한동안은 또 문제가 없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야 너 따라와서 어디 좀 가자. 갔대요. 예. 갔는데 무당집이더래요. 예. 갔는데 막 좀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할머니가 보자마자 아 뭐야 너는 누가 진짜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 말고 이러더니 자기한테 귀신이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잠시 앉아보라고 하더니 자기 눈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래 할머니가. 아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말하시길 네 몸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봉인이 돼 있다고 네 몸에. 봉이. 이 몸에 갇혀 있다고 귀신이. 예. 네, 귀신이 갇혀 있대요 자기 몸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 몸에 왜 귀신이 갇혀 있냐고. 나도 그게 궁금하다 이놈아. 말하면서 이제 화를 내시더래요 할머니가. 예. 그래서 아 이게 뭔 일이래 이러다가 그 사진이 딱 떠오르더래요. 자기가 그때 찍었던 사진이. 예. 할머니 나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은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머니가 그러더니 잠시 이제 막 방울들을 막 흔드시더래요. 막 흔드시면서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더니 따가지더니 너 반쪽만 지금 귀신의 반쪽만 네 몸에 갇혀 있다고. 나머지 반쪽이 그걸 차지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예. 너 걔한테 붙잡히면은 너 죽는다고. 확실히 죽는다고 우리 신님이 말씀하시네? 막 이런 말 하더래요. 오, 예.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거를 너무 쉽게 말하니까 이게 예. 실감이 안 나더래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더래요. 아,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제 할머니도 근데 이거는 내가 빼낼 수가 없다고. 이걸 빼내면은 너도 빼내야 된다고. 한마디로 너도 죽어야지 제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가 죽지 않는 이상 제가 못 빠져나와. 이런 말을 하시니까 벙치더래요. 예.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뭔 죄를 겪었다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나 이거 해결 못해. 가. 너는 해결 방법이 없어. 딴 데 가봐. 이러면서 그냥 딱 내치시더래요. 안 돼.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아버지가 듣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 말을 되게 따르시는 게, 그 할머니를 말을 따라서 되게 이제 좀 사업이 번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득을 보셨구나. 근데 이득을 좀 보셨대요. 자기 앞길 같은 것도 좀. 네네. 근데 그 할머니가 답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이제 벙찌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또 네. 가위가 눌리는데 그 여자애가 또 물 위에서 자기 목을 조르면서 자꾸 물에다 담글더래요. 저 사진처럼 계속 그 꿈을 계속 꾸더래요. 다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자기 몸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한쪽에 네. 팔부터 사라지고 지금 그림에서 팔의 한쪽이 사라졌는데 점점 자기 다리도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더래요. 하나 둘씩.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저게 다 사라지면 나 죽겠구나. 정말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아버지도 이제 손 놓고 있진 않았나 봐요. 산을 네네. 올라다니면서 이제 스님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다녔나 봐요. 내 아들이 이렇다. 네네.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 뭐 스님이 도와줄 수 없냐. 네.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해 산에 이제 좀 절이 있는데 그분 한 분이 그러시면은 제가 좀 뭐 주시 스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네, 가서 자기 아들을 딱 보더래요. 네. 보더니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 똑같이 말씀하시더라 할머니랑 네. 몸 안에 귀신이 갇혀 있는데 못 나온다고 이게. 오, 예.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 근데 뭐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이 봉인된 시초가 사진이지 않냐. 네. 그러니까 사진 때문에 귀신이 봉인당했기 때문에 이게 빼내기 위해선 사진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스님이. 근데 사진으로 뭘 하냐. 내가 내 직업이 사진인데 맨날 나를 찍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 네가 그 사진을 찍을 때 무슨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요. 근데 아차 생각 들더래요. 와.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막 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자기가 네. 근데 그 말을 했대요. 자기가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예. 스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산에는 귀신이 있는데 넋을 놓은 귀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원만 남은 거.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를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 하나로 있는 귀신들이 있대요. 그 생각 하나로. 소름 돋아. 그게 원이라 그러는데 그 원이랑 네가 죽고 싶은 마음이랑 똑같아지면은 빙의가 되는 거래요. 원래 예. 빙의가 되는 건데 귀신이 타거나. 근데 그 빙의하는 순간에 사진 플래시가 터지면서 아마도 이 귀신이 봉인했을 것 같다고 이제 와. 스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예.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면 나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스님 말씀하시기 반쪽짜리 귀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오? 반쪽짜리는 네 몸 안에 있으니까 반쪽짜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게 다 네 몸에 갔을 때 그때 네가 살든 죽든 아마도 정해질 거라고. 이거 하나 갖고 있으라고 하더니 그 사님이 염주를 주시는데 염주가 되게 빨가더래요. 오. 빨간 염주더래요. 예. 이게 원래는 약간 나무로 돼갖고 그런 염주잖아요. 빨간 맞아요. 염주를 주시더래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일단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는 무서워서 못 자니까 네. 이거 여자친구가 이제 또 그런 말 하더래요. 우리 집 원래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데 이제 그 당시 때 룸메이트죠. 그때 사는데 나갔다. 네가 와서 좀 자주 된다. 당분간은 네. 오빠는 믿으니까. 그렇고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아버지가 나간 상태에서 사진 그 관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짐을 챙기려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진 그 찍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더래요. 예. 찰칵 찡 찰칵 찡 필름 딱 챙기고 다시 찍히는 소리.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오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소리인데? 근데 지금 아버지 없을 텐데? 이러더니 사진 쪽으로 바라보는데 오, 예. 다음 그림처럼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사진이 예. 찍힐 때마다 뭔가 형상이 보이더래요. 오. 근데 이게 점점 자기적으로 오는데 예. 마지막에 유리창에 딱 달라붙더래요. 근데 그 유리가 흐리흐리한 유리 아세요? 흐리흐리한 유리? 알죠. 불투명 유리. 네. 네. 그 유리로 자기 와서 탁 달라붙더래요.
예. 그 순간 여자친구도 봐서 깍 하면서 도망갔대요. 예. 이제 앞뒤를 생각 안 하고. 근데 나와가지고 여자친구랑 한숨 돌리면서 생각된 게, 아, 지금 그 반쪽짜리 귀신이 왔구나. 오. 날 찾으러 왔나 보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저 귀신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저 귀신을 만나면 죽을 것 같더래요. 예. 근데 그 사정을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오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고 예. 자기 집에서 자기 시킨 거예요. 자기 시켰는데 옆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공부하니까 네네. 그 방에서 이제 책상이 있는데 여자친구는 공부를 하고 이제 하고 오빠는 좀 피곤하니까 자라고 침대에 눕혀놨대요. 네. 눕혀놓고 자는데 이제 남자도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말도 듣고 막 귀신도 보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잠들었대요. 네. 근데 너무 안심이 된 게 여자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잠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옆자리가 이렇게 쑥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침대에서 알죠. 예. 쑥 눌리는 느낌. 네, 그게 이제 자는 사이에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옆에 누웠구나. 그래서 좀 안심을 하면서 다시 자고 있었대요. 네네.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제 이게 이렇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분이 안 가도록 소리 내더래요, 옆에서. 오, 예. 그래갖고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이 꺼져 있더래요, 방 불이. 예. 예. 그래갖고 여자친구가 막 그런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제 손을 어깨를 막 흔들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다음 그림처럼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상황이 보이더래요. 이제 막 예. 여자친구 보고 어깨 두드리면서 괜찮아? 이러는데 책상 옆에 검은 게 막 손을 막 흔들더래요. 검은 게. 그래가지고 아, 저기 귀신이 올 게 왔구나. 귀신이 나한테 지금 오는 거구나. 네. 지금 근데 여자친구가 본 거 같아서 여자친구 귀에다 대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막 이러면서 다독였대요. 근데 저 귀신이 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손만 막 흔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일어난 다음에 불을 켰대요. 예. 불을 딱 켜는데 저 검은 형체가 여자친구인 거예요.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자친구가 울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불을 딱 켰는데 눈 뜨면서 여자친구가 하면서 울면서 막 손을 막 흔들더래요. 오빠 그거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하면서. 근데 예. 남자친구는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재빨리 그 집에서 나갔대요. 예. 나와가지고 이 여자친구 손 붙잡고 달래줬대요. 우니까 달래주면서 하는데 달래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여자친구가 공부를 끝냈대요. 끝내고 오빠가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아, 자야겠다 이러는데 오빠 옆자리에 자면은 되게 아침에 눈 떴을 때 되게 부끄럽고 예. 아직 이제 좀 갓 20살인데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를 깨워서 내가 침대에서 자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옆에 자기로 했나 봐요, 바닥에서. 네. 근데 자는데 누가 화장실에 물을 틀더래요. 끼익 하더니 물이 막 콸콸 나오는데 처벅처벅 하면서 화장실 나오더래요. 예. 이거 뭐지? 이러는데 그 여자친구가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한쪽 팔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러는데 뭔가 처벅처벅 오더니 남자친구 옆에 침대에 눕더래요. 눕고 이불을 덮었는데 그 귀신이랑 마주했대요. 근데 그게 다음 그림처럼 딱 보였대요.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거. 생긴 거 봐, 이거 봐. 그게 씩 웃는데 이게 귀신이 내가 막 손을 흔드니까 이게 귀신이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안 돼, 조용히 해, 막 이런 식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래요. 근데 남자친구가 저 귀신 어깨를 붙잡고 귀에다 뭐 말하는데 더 씩 웃더래요. 막 눈에 핏물이 막 흐르고.
그래가지고 손을 막 흔들었대요. 오빠 그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손을 막 흔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불을 딱 켜니까 귀신이 딱 사라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도 학을 띈 거죠. 이거 어떡하나.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염주를 봤는데 염주가 빨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빨갰는데 염주 한 알, 그러니까 염주의 구슬이 여러 개인데 그 한 알이 검해졌대요. 검해졌게 탔대요. 와, 예. 그래갖고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 다음날 아버지랑 그 스님을 찾아갔대요. 예. 찾아갔는데 귀신이 네 몸 안에 다 찼다고 이 말 하시더래요.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산 건데 염주가 이거 다 탈 때까지 귀신이랑 계속 붙어 있었으면은 너 죽었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와, 예. 지금 한 알이 탈 때까지 여자친구가 지켜준 거지. 예. 이 염주가 알이 다 탈 때까지 귀신이랑 붙어 있었으면은 너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와. 그 말을 딱 듣고 귀신이 지금 네 몸 안에 있는데 내가 해줄게. 그러더니 입에다가 무슨 천을 물리더니 막 찢더래요. 예. 무슨 뭐 같은 종이를 막 찢더래요. 근데 이 형 말하기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헛구역질이 계속 나왔대요. 네네. 헛구역질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 됐다고 하면서 스님이 이제 괜찮다고 막 하고 직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스님이 말하시길 사진을 찍을 때 웬만해서는 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와. 왜 사진은 기억을 남는 건데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찍냐고. 영정사진도 아닌데. 예. 일단 그 말을 웃으시면서 이제 보냈대요. 그 이후로 그 여자친구분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시다는데 오. 일단 이야기는 좀 짧아요. 아니, 안 짧았고요. 그래가지고. 안 짧았고, 네. 지금 그래도 30분이 넘었어요. 그리고, 와, 그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궁이님 요즘 뭐 공포 그림 배우세요? 그 학원 같은 데 다녀서? 아니요. 아니, 이거 본인 혹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 제 방송 참여해 주실 때랑 지금 엄청 많이 강력해진 거 알죠?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네. 제가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 전에는 제가 그려도 무서우면은 못 그렸어요. 겁이 많아갖고. 네. 제가 그래도 제가 무서우니까 바로 지우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게 제가 무섭지 않으면은 이제 귀족분들도 안 무섭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일단 제가 무서우면서도 그리면서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분은 돌벤져스가 확실합니다. 예, 정말 돌벤져스 원 또 돌벤져스 멤버로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는 또 이런 귀족분들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봐봐요, 이거. 이야, 아, 그림이 이건 이제 상상이 잘 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그냥 갖다 박혀버리니까 무섭네요, 확실히. 근데 요번에도 그러니까 일단은 제 이야기면은 네.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겠는데 이제 계속 남 얘기만 듣고 설명하니까 잘 괜찮아요. 전달될 수 있을지는 걱정이고요. 지금 괜찮아요. 왜냐면 본인이 안 보시는 거를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나마 네. 다른 지인분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또 아쿠미님이신 거잖아요. 그게 매력이고. 최대한 매력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너무나 레전드였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도 최대한 무서운 이야기 찾아서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쿠미님 화이팅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시청자 뽀로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한 아이돌 연습생 분들의 실제 숙소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뽀로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뽀로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 이 지금 뒤에 사진처럼 뭔가 2층 침대가 있는 그런 숙소였나 봐요. 네네, 맞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그 시참을 하기 전에 음, 그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던 그
친구랑 통화를 한 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유튜브에 이런 거를 한다. 우리 회사에 있었던 그런 일 기억나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약간 말을 잇지 못하면서 언니, 그러니까 제 이제 동생인데 저한테 네. 언니 그때 회사 나가고 나서 한번 그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있다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해줬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저번 주에 처음 알게 된 이제 내용인데 그러면 그 저희 시작 전에 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네. 이미 지금 그 걸그룹 그런 분이신가요? 그것만. 아, 그 걸그룹은 아니고 예. 이제 배우 쪽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오, 현재? 친구예요. 네네. 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네, 가. 계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일단 이제 저희가 여자 숙소가 있고 남자 숙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20살 초반 때까지 숙소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아파트였어요. 네. 큰 방 하나, 작은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이렇게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 그 회사랑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이제 그 숙소에서 연습생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 대리님이 그 숙소의 관리자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 그 대리님이. 네. 그래서 이제 큰 방이랑 작은 방 하나를 연습생 애들이 쓰고 작은 방 하나를 이제 대리님이 쓰게 됐는데 네. 그 큰 방에는 2층 침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작은 방에는 2층 침대가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총 6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총 여자 연습생들이 그때 숙소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네. 그 이제 저희가 쓰던 그 작은 방은 그 주방 옆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네. 문고가. 근데 이제 약간 그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되게 좀 화목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눈치 주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정말 두루두루 이제 잘 지냈는데 아, 요즘 이제 그 엄청나잖아요. 또 무섭잖아. 그게. 그죠? 그쵸 그쵸 맞아요 규율이, 맞아요 어우, 예. 네 살벌한데 네. 저희는 되게 이제 숙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다 지방에서 아, 올라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네. 되게 서로 잘 챙겨주고 좀 끈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맏언니였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동생들이 언니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작은 방을 혼자 써라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은 방을 이제 제가 쓰려고 했다가 음. 그 작은 방이 유난히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칙칙하다고 해야 되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벽지 색깔이 뭐 회색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방인데 유난히 그 방만 뭔가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눈이 침침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이제 저는 항상 있었어가지고 예. 이렇게 그 방을 제가 안 쓰고 나는 그냥 다 같이 쓰는 게 좋다 해서 큰 방에서 이제 그 5명이 다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그 작은 방은 뭐 옷방으로 쓴다던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뒀었던 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몰래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 그 네. 방에 이제 들어가서 통화를 하다 잠들거나 이제 그랬을 때 네. 항상 이제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방에서 자면 몸이 이제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네. 기억으로는 항상 그 방은 이렇게 다른 공간은 되게 햇빛이 잘 들고 괜찮은데 그 방만은 항상 제 기억에 되게 어둠침침한 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제가 한 20살, 한 22살, 3살 됐을 때 이제 나는 이제 연예계 쪽이 아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자진해서 이제 접고 네. 요양차 이제 저는 저의 본가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좀 육체적으로나 조금 한참 너무 힘들었을 때여서 그 동생들도 저한테 막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게 조금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가고 나서 그 제가 이제 나가니까 4명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 연습생이랑 연습생 애들이랑 이제 저희들을 관리해 주시는 대리님이 해까지 해서 총 5명이 있는 건데 이제 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장자 아이가 저번 주에 통화를 했던 그 친구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럼 이제 내가 그 작은 방을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작은 방에 있던 그런 물건들을 적당히 이제 배분을 해서 자기만의 이제 공간으로 나름대로 꾸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내 방이 생겼다 해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그 연습을 이제 회사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숙소로 들어왔어요. 네네. 먼저 이렇게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가방을 놓고 이제 뭐 씻을 뭐 이런 거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침대에 누우려고 그 침대 쪽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2층에 누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더래요. 등을 이렇게 돌리고 예. 이제 뒤통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불을 덮고 뒤통수가 이제 있길래 얘도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나 보다. 네. 근데 왜 내 방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누웠대요. 1층에.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누군지 뭐 확인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바로 누운 거죠. 네네.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자다가 그 이제 연습이 끝나고 숙소에 다 같이 들어오면 한 10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애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그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 그때쯤에 이제 좀 몸이 좀 가벼워져서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일어나서 2층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나갔나 보다, 먼저 나가 있었나 보다 해서 이제 나가서 애들한테 이제 뭐 왔냐, 나 이제 몸은 좀 괜찮다. 야 근데 아까 전에 누구 뭐 미리 들어와 있던데 누구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하는 말이 우리 다 이제 들어왔다. 뭐야, 그냥,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이렇게 둔하기도 하고 되게 긍정적인 친구여서 예.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잘못 봤나 보다 하고 이제 넘겼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잤던 날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잠결에 잠깐 눈을 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뜨는데 2층에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발을 약간 물장구 치는 것처럼 예. 계속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콧노래를 부르더래요. 뭐야,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둔팅이가 또 그냥 그 상태에서 잠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꿈을 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러고 난 그 바로 다음 날에 그 친구가 가위를 제대로 눌린 거예요. 와, 지금은 뭐 꿈인가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위를 눌렸다.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가위가 눌렸는데 똑같이 그 전날에 봤던 거랑 똑같이 물장구를 이제 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 자기가 느낀 거죠. 그게 꿈이 아니었고 이거는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네네. 막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차라리 막 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발장구를 치는 그 와중에, 콧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그 귀신이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이렇게 쓱 숙이더니 그 친구랑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와, 근데 예. 그 친구 설명으로는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막 되게 눈이 새카만, 뭐라 그래야 되지? 눈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이 되게 그러니까 자유로 귀신 한참 막 유행했었잖아요. 그 공허한 눈, 뻥 뚫린 예, 예, 눈, 네. 네, 뻥 뚫린 눈. 근데 이제 자기는 눈이 마주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눈은 없는데 눈이 마주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애가 기절을 한 거죠. 와, 예. 이렇게 쓱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는 이 방에서 못 지내겠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막 숙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네. 약간 이상한 애로 몰린 거죠. 그래서 그러든 말든 나는 저 방을 사용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큰 방으로 다시 이제 합쳤는데, 원래는 이제 숙소에서 우리를 따라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그런,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귀신? 그렇게만 네.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그 친구는 숙소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게 이제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한번 생기다 보면 이제 끝도 없잖아요, 이게. 그럼요. 계속 상상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밤에 이렇게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예. 저희가 화장실 2개 중에 그 큰 방에 있는 그 화장실은 고장이 나서 거실에 있는 화장실밖에 못 쓰는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방에서 나왔는데 그 샤워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대리님이 항상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있어서 대리님이 이제 샤워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네. 샤워를 하는 소리가 몇 분이 지나도 이제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 약간 물줄기만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물이 튀기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사람 몸에 음식이 맞으면 있는데. 다른 소리가 네, 나야 네, 되는 그죠. 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이 계속 틀어져 있는 소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대리님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쓰러져 계신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화장실을 가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네네. 이게 만약에 진짜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건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리님 방을 일단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네. 대리님이 자고 있더래요, 방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연생 친구들도 다 자고 있고 대리님도 방에서 자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밤이 늦었다 보니까 이게 생각 회로가 멍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물줄기가 이제 끊기는 소리가 들리길래, 네. 그럼 이제 안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물줄기가 틀어졌다가 꺼졌다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분명히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다 밖에 알아서 자고 있고, 이거는 사람인데, 더 이상 이 숙소에 있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이제 그 화장실을 이제 못 열어보겠는 거죠. 무섭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는 친구를 한 명을 깨워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있는 불을 다 켜고 대리님까지 이제 깨워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물줄기도 뭐 이렇게 물이 튀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와. 불도 꺼져 있고 분명히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밤을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한 처음에 그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부터 약간 좀 이렇게 각자 혼자 있기 싫어하고 이렇게 숙소 들어갈 때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예. 그 후에 이게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대리님한테 얘기를 해도 대리님은 뭐 너희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뭐 이거를 뭐 증명해 보일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네네. 너무 이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이게 완전히 약간 공론화가 되게 된 사건이 이제 대리님이 그걸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직접. 아, 본인께서 바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막 너희가 너무 피곤해서 그치, 스트레스 그치, 받아서 그치. 그렇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대리님이 하루는 주말에 자기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숙소에 이제 한 2, 3시쯤 이제 들어오셨대요. 네.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신발장 들어가자마자 정면이 화장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네네.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샤워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리님도 뭐 옷도 갈아입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연생들이 이제 다 여자애들이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그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서 이제 다 깬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제 봐서 대리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 구석에 몸을 막 벌벌벌벌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대리님이. 오호. 예. 근데 이제 애들은 안 그래도 이 숙소가 심상치 않다. 무서운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대리님이 너무 겁에 질려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리님이 정신을 차리고 진정하라고 문을 닫아라 일단 방에 다 들어와라 해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숙소에 딱 들어와서 누가 샤워를 하고 있길래 이제 자기도 이제 씻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불을 켜고 TV를 보면서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똑똑똑똑 하면서 누구야 안에 누구 있냐, 뭐 언제 나오냐라고 하니까 안에서 이제 대리님 저 아직 씻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오. 그래서 예. 알겠다고. 그래서 빨리 나와. 너무 늦었으니까 하고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데 한 10분, 20분이 지나도록 계속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똑똑똑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똑똑똑 해서 이제 뭐 누구야 뭐 빨리 나오라고 이제 좀 화가 나신 거죠. 예. 빨리 나와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내가 더 걸린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그 문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문이 원래 안에서 잠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을 막 열려고 시도했을 때 안에서 잠그니까 막 덜컥덜컥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네. 안에서 잠궜을 때. 예.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문을 못 여는 것처럼 덜컥덜컥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시간 더 걸린다고 했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오, 근데 예. 그때 대리님이 술이 확 깨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말이 다 생각이 났던 거죠. 지금까지는 막 애들이 피곤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까지 막 더 무서워하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봐 애써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게 너무 이게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연습생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너무 소름이 끼쳤대요. 그 목소리가. 오, 예.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너무 놀래가지고 악지르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죠. 자기 방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회사 그 숙소 담당, 이렇게 부동산 뭐 이렇게 막 담당해 주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막 다 공론화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숙소에서 못 살겠다. 와, 예. 숙소를 바꿔달라라고 이제 대리님이 이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같이 살던 그 친구들도 진짜 막 사색이 돼서 막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담당자분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거를 또 이걸 어떻게 구했는데 여기 땅값이면 뭐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리님이 이제 그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난 더 이상 여기에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예. 초강수를 어떻게 보면 두신 거예요. 이거 너무 이제 놀라신 거예요, 네, 대리님도. 네. 그래서 그럼 알겠다. 숙소를 남자 숙소랑 바꿔주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남자분도 어떻게, 예. 남자애들이랑 바꿔주겠다. 근데 이제 또 남자애들도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귀신 나오는데 네, 막 거기 왜 가냐고. 네. 네, 이제 또 몇 명은 막 우리가 가서 잡아주겠다, 뭐 허세를 부리는데, 또 네. 이제 그 남자 숙소에 그 담당자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약간 되게 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담당자분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랑 좀 얘기를 해보겠다. 계약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더 대박인 거는 이 부동산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원래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그 숙소가 그 일반 아파트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숙소에 그 모녀가 살고 있었대요, 원래는. 전에. 네, 그 전에. 모녀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그 기분 나쁘다고 했던 그 작은 방에서 네. 안 좋은 그런 선택을 이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막 몰랐냐면,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 막 묵인이 되던 동네였어요. 네네. 뭐 땅값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도 경찰들이 온지 모르게 막 처리하고 가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집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할 때도 남자 숙소보다 여자 숙소의 집값이 더 쌌대요. 훨씬.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제 물어봤을 때 남자 숙소는 뭐 한강 뷰가 있어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비싸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겼다고 하는데 네. 그 되게 그쪽 라인에서는 그 집이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자주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사실 저는 회사에서만 그런 걸 느꼈지 숙소에서는 그냥 기분 나쁘다 정도? 네. 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 친구가 막 해주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그냥 정말 그럴 수 있는 피곤해서 일인가 그런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막 이렇게 그 한참 그런 일이 있은 후로 그러니까 집을 빼기 전에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실에 다 같이 이제 모여 자는데 다 같이 모여 자면은 머리맡으로 계속 누가 왔다 갔다 거리는 소리부터 그 화장실 물줄기는 계속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그때가 너무 암흑기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회사 생활을 관두고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 이렇게 좋은 회복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네. 반대로 이제 그 친구들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직도 2층 침대, 뭐 복층, 뭐 선반 이런 거는 집에 아무것도 안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일단은 그 대리님도 결국에는 귀신을 보신 건데, 다른 애들한테는
피곤해서 그런 거다 했는데 본인도 피곤하셨나 봐요. 정확히 대화까지도 하고. 그때 너무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꼭 근데 이런 그 유명한 데가 있어, 숙소가. 그죠? 그러니까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시 확실히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유난히 가격이 싼 곳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니 시세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쵸. 무조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뽀로로님께서 야 이거 그 숙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되게 많이 들어볼 법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직접 들으니까 더 무섭네요. 실화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처음에 이걸 딱 들었을 때 네. 저는 이제 그 숙소 구조랑 이런 분위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과연 그게 정말이었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 만큼 옥삭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땐 그게 좀 회사에서 되게 큰 이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뽀로로님 시기에. 그 네. 그때 당시도 연습생이셨잖아요, 같이. 네. 그때 원래는 걸 그룹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쵸, 그쵸. 아, 걸 그룹으로. 그러고 네. 이제 거기서 나오신 거고, 그 나온 뒤에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야, 잘 나오셨네. 귀신 보시기 전에, 빨리 잘 나오셨어. 야. 어우, 자, 맞아요. 오늘 뽀로로님께서, 숙소에 관련된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시 연습생 시절 때 이제 동생분이 계셨는데, 그 동생분께서는 또 직접 이렇게 겪으신 거잖아요. 죄송해요. 저희 고양이가 야옹야옹 우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뽀로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고양이가 하면서 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양이는 사랑이니까요. 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난리 났네요. 자, 방금은 뽀로로님께서 실제로, 아이돌 연습생, 이제, 시절 때, 그때 당시에 묵었던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들은 본인 빼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겪었던,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이 겪은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살고 있던 모든 멤버 그리고 대리님까지 전부 다 겪었던 정말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